안녕하세요. 아동학대 사건을 특별히 전문적으로 다루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아동학대 사건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기타 아동 관련 시설 어디에서든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라는 신고나 고소 등이 들어가게 되면은 통상적으로는 최초에 관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관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초벌 조사를 한 뒤에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으면은 관할 경찰서로 통보하게 됩니다. 관할 경찰서에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의심 정황 있음이라는 의견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인 수사를 하게 되죠. 이때 아동학대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유치원 선생님이라든지 보육교사 선생님, 각종 아동 관련 직업을 가진 혹은 아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들을 피의자로 소환해서 조사를 하기도 하고, 관련 있는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기도 하고, 또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원장님 등도 피의자로 소환해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경찰 조사 이후에 경찰이 아동학대가 있었다라고 판단하면은 경찰은 검사한테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게 됩니다. 아동학대 범죄가 있었으니 처벌해달라라는 의견이죠. 그럼 검사는 추가적인 수사를 해가지고 무혐의 처분을 줄 수도 있지만 아동학대가 실제 있었다고 생각하면은 기소를 하게 됩니다. 기소라는 것은 재판으로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형사재판이 벌어지게 되고 아동학대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절차는 기본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 유죄 판결이 나오는 데까지 절차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아동학대 신고 고소가 들어가면은 무조건 유죄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냐? 그건 아니죠. 절차 중간에서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도 있어요. 제일 먼저 신고나 고소가 들어가가지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최초 조사를 했으나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전혀 없으면은 경찰에 통보하지 않고 아동학대 의심 정황 없음이라고 끝내버립니다. 그 다음 만약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다라고 경찰에 통보가 된다 하더라도 경찰 단계 수사에서 아동학대 아니다라고 판단하면은 경찰은 사안을 직접 종결시킬 수는 없지만 검사한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검사가 불기소 의견을 받고 서류상으로도 충분히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없다라고 판단하면은 사실상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는 것과 유사하게 검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주게 되는 거죠.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간 뒤에도 검사는 무혐의 처분을 줄 수도 있어요. 이것은 경찰은 판단하는 기관은 아니고 검사한테 의견을 제시하는 기관이기 때문인데, 검사가 실제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받은 이후에 추가 수사를 했더니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되면은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주고 검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 단계에서 종결되는 또 다른 방식으로는 실제로 아동학대가 있었다라고 판단되지만 사안이 경미하고 형사처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검사는 형사법원으로 사건을 넘기는 기소가 아니라 아동보호 사건을 다루는 법원으로 넘기는 아동보호사건 송치라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형사법원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동보호사건만 다루는 아동보호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아동보호법원에서는 재판을 한다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아요. 무죄에 해당하는 불처분이 나올 수 있으면 물론이고, 불처분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육, 수강명령 등이 내려오는 가벼운 처분으로 끝나고 아동학대 유죄 전과가 생기지 않게 되는 거죠. 물론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되지 않고 검사가 유죄라고 확신해가지고 기소를 한 이후에 형사법원에서 무죄를 입증해서 무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단계별로 아동학대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선택지도 있어요. 이 선택지에 우리가 들어가려면은 내가 아동학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 아동보호 사건의 일반적인 절차를 살펴봤는데, 그 다음 오늘 제목에 특별히 부합하는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은 다른 아동학대 사건, 특히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비교해서 어떤 특징이 있냐?
두 가지를 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유치원은 CCTV 설치가 의무가 아니라는 점이죠. 어린이집은 CCTV 설치가 의무이기 때문에 사건 단계마다 CCTV의 분석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CCTV가 있는 유치원이라면 어린이집과 유사하게 진행이 되겠으나 CCTV가 없는 유치원에서는 어린이집과는 달리 유치원 아이들의 진술이 주된 증거가 되는 거죠. CCTV가 없기 때문에 CCTV 분석이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특징은 어린이집과는 달리 유치원 원아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진술 능력을 갖췄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우리 나이로 1살, 2살, 3살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진술을 하는 게 어렵죠. 4살도 우리 나이 4살도 진술을 잘 못합니다. 근데 유치원은 우리 나이로 5살, 6살, 7살 아이들이 있는 데죠. 그러니까 충분히 진술할 수 있어요. 물론 아이들 진술이 그 자체로 바로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진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진술이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는 다른 특이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에서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주력을 해야 되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 CCTV가 없다는 것은 아동학대를 한 선생님한테는 유리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아동학대를 하지 않은 선생님한테는 오히려 불리한 상황일 수도 있겠죠. 자기가 하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입증해야 되니까 이때는 아이들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탄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유치원 아이들은 생각보다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일어나는 특징인데 과장이라든지 거짓말, 머릿속에서 일어난 생각을 진실과 구분 못하는 그런 발언 등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탄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유치원 원생들과는 대질신문 같은 거를 하게 허용해 주지 않습니다. 5살, 6살짜리를 불러놓고 경찰서나 검사 앞에서 대질신문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어려운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술을 분석을 해가지고 아이가 없는 곳에서도 탄핵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리와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 등이 나오게 되면 다양한 행정적, 민사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에는 이러한 유치원의 특징을 분명히 파악해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